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우리 시장이 3월 시장을 개장을 합니다. 자, 이제 3월 달이 개장이 되고 우리 시장이 조정을 잘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금리 인상과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또 시장에 충격을 받을지 3월 시장이 시작이 되면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이 주도주들의 모습과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들, 현재의 주가의 위치들, 또 앞으로의 성장성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이 자동차와 화학,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지금 2021년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주도주 업종군에 속하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대비 삼성전자는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보다는 훨씬 이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차트의 모습도 아주 우량하죠. 자, 삼성전자와 같이 하이닉스도 봐야 되겠죠. 자, 하이닉스도 보자면 현재 파동상으로 봤을 때 잔파동 구간으로는 이렇게 3차 파동 구간이 다 나왔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자면 상승 5파동과 조정 ABC 파동이 완성이 되고 다시 전고점을 뚫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한 모습이고 현재 이 반도체 주도주로서 손색이 없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 이 종목 하나로만 본다면 시장의 조정보다도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외에 반도체 산업군에 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파운드리 쪽에서는 당연히 DB 하이텍이 대장이고요. 또 SNS텍, FST, ENF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EUV 관련 이 극자에선 이 중소형주급에서는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관련해서 차트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섹터 내에 이 주도주들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하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동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는 당연히 현대차를 봐야 되겠죠. 자, 현대차도 굉장히 강한 상승 이후에 현재 그 조정을 아주 견조하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파동상으로 본다면 큰 1차 파동 이후에 큰 조정 없이 횡보 조정을 하다가 2차 파동이 나온 구간이고, 자, 2차 파동 이후에 이제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간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치자면 아직 상승 5파동,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상승 3파동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한 파동이 더 남아있다라고 좀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파동상 이론으로 따졌을 때는. 자, 현대차도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한 모습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횡보 조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강하다. 주도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기아차도 봐야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기아차는 좀 조정이 깊게 들어왔죠. 기아차는 요런 이제 고점 자리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한파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파동 구간 이후에 조정을 좀 깊게 줬어요. 자, 이런 이유는 애플카와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력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그게 무산이 됐다라는 이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이제 매수했던 참여자들이 좀 매도 물량을 출회를 시키면서 이 조정이 좀 깊었던 구간이긴 하지만 기아차도 시장보다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 이 자동차 섹터에서 주도주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뭐 추세도 아직 이탈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형주급에서는 만도를 좀 볼 수가 있죠. 자, 만도하고 한온 시스템 정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온 시스템은 좀 약하죠. 그리고 만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만도도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조정의 이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만도도 이렇게 저항받던 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 이후에 좀 조정을 깊게 준 모습이다. 뭐 기아차와 좀 비슷한 모습이지 않나 싶고요. 기아차는 61선을 지지한 반면에 만도는 살짝 이탈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만도도 준수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의 이 주도주급들도 현대차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장주의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시장보다는 이 섹터도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 관련주 좀 보도록 할게요. 화학 관련주에서는 대한유화부터 좀 볼까요? 대한유화는 지금 사상 신고가를 뚫어내고 월봉상으로 보자면 자, 요런 자리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예, 아주 견조한 또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단기 추세도 이탈이 되지 않았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고 단연 이 주도주로서의 모습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호석유 한번 볼게요. 금호석유는 또 이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 화학 관련주에서 대장주로 강하게 치고 갔던 놈이고요. 이 종목 또한 뭐 아직까지 추세, 이 단기 추세조차도 뭐 이탈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겹치면서 충분히 차후에도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고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좀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은 아직 이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진 못했죠. 화학주 중에서는 이제 뭐 한 3등주 정도 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유화와 금호석유가 월등히 시장보다 강한 이 주도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도 좀 볼게요. LG화학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이 단기 상승 추세는 살짝 이탈이 나왔지만 바닥권에서부터 시작한 이 장기 상승 추세선은 아직 이탈이 나오진 않았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관련한 소송건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어떤 리스크 차원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거기서 이제 LG화학이 이기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지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여전히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대장주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조금 조정을 깊게 준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추세 하단부에 닿지도 않았고 이탈이 나온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SK 이노베이션도 좀 볼게요. 자, SK 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소송에서 지금 지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주의 모습을 견고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도 좀 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고래 싸움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사이에 껴서 가장 좀 이익을 보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기 지금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 좀 닿고 있고 61선을 처음 닿는 조정 자리까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종목도 시장보다 강하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산업 섹터의 종목들도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터넷 게임 관련한 회사들 좀 봐야 되겠죠. 카카오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는 지난해에 강력한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 좀 단기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 다시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 종목도 다시 고점을 뚫고 만들어진 이런 추세, 상승 추세를 닿지를 않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먼저 조정을 마친 이후에 다시금 시장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시장 주도주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죠. NC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 요런 이제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다가 상대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에 비해서 위로 상승을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좀 크게 상승을 줬다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도주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는 거죠.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자, 이 외에 조금 관심 종목 섹터로 볼 수 있을 만한 산업 섹터는 엔터주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항공주, 여행주, 뭐 화장품 관련주, 또 영화 산업 관련주, 카지노, 백화점 등에 관련된 산업 섹터가 백신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실적이 개선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섹터 내의 종목들을 또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관련 산업 섹터의 종목들 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확인을 해 본다면 현재 시장 주도주인 자동차, 반도체, 화학, 그리고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 중에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여전히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보다는 강한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전히 우리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위쪽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이 박스권 하단부를 살짝 위협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죠.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이탈을 하면서 양봉으로 지난주에 좀 회복을 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음봉으로 그 이탈된 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다시 종목의 차트로 좀 돌아가서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알테오젠, HLB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자면 이렇게 이제 단기 쌍봉을 만들고 깊게 하락을 줬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뭐 조금 반등을 준 모습입니다만 아래쪽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자, 펄어비스도 게임 관련주인데 굉장히 이 하락을 좀 깊게 줬죠. 자, 알테오젠도 바이오 관련 주식인데 지금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고요. HLB 같은 경우도 단기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주면서 이렇게 시가총액 5위 안에 있는 이 바이오주들이 포진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하락을 깊게 준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진단키트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들어가죠. 자, 이렇듯 바이오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주도주급으로 주도 섹터로 보이는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양호하고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이런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의 차트의 위치는 바이오 종목군들을 제외를 한다면 아직까지 뭐 시장은 양호하다, 견주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충분히 코스닥 시장도 좋은 모습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아시아권의 시장이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졌어요. 자, 니케이 같은 경우도 2.4% 반등을 했고요. 상해종합과 항생 같은 경우도 1%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1%를 넘기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개장이 됐는데요. 다우도, 나스닥도, S&P 500도 다 1%대 중반에 지금 상승 출발을 하면서 내일 우리 시장이 좀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올려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좋은 뉴스거리가 좀 있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 부양책에 이제 하원 통과가 이루어지면서 상원에게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압박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원에서 빨리 이 부양책을 통과시키고 힘을 실어달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원에서 27일 날
표결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찬성 쪽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이제 상원 쪽으로 넘어가면서 2주간의 논의를 거쳐서 3월 14일 경쯤에 이 의결이 만약에 상원에서 이루어지면 이 해당 법안이 이 바이든 대통령에 이제 송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조달할 이 자금들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금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또 시장은 강하게 상승할 충분한 거리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추가 부양안의 논의가 끝나면 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리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금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 충분히 상승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이 돼 있다. 자, 그렇다면 주도주의 모습도 살아있고 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풀려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자, 미국의 상원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 가결이 선포가 되면 또 미국에도 또 풍부한 유동성이 풀림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한 차례 또 이 파동상으로 봤을 때도 3파동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은 상승 1파동과 상승 2파동이 끝난 상태의 조정 구간에 있는 모습이고요. 자, 상승 3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팬데믹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작이 됐음으로 인해서 또 기업 실적이 2분기, 3분기 이런 시기가 접어들므로 인해서 또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시장은 강한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 쪽에 좀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상승이 나오면은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시장에서 훨씬 수익 내기가 수월하니까 당연히 상승이 나오는 게 좋죠. 자, 이렇듯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어떤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좀 살펴봤을 때 시장은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내일 시장이 개장이 된다면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알맞게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시장은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돌발 악재에 대한 부분만 없다면 충분히 상승에 무게감이 실리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